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직업상담사 2급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회 기출문제다. 그죠? 첫 번째 과목은 이제 우리가 직업상담학 1번부터 20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정신역동적 진로상담에서 보딘이 나왔다. 그죠? 보딘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딘이 제시한 진단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보딘이라면 기본적으로 의정부에 사는 문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문선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의존성이 있었고, 의존성. 그리고 정보 부족이다. 그죠? 정보 부족. 그리고 문제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선택의 불안이었죠. 선택의 불안. 그리고 자아 갈등 혹은 내적 갈등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딘은 사람들의 문제 유형을 5가지로 분류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걸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독립성 이런 거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아 갈등 있었잖아. 그죠? 자아 갈등. 그리고 정보의 부족, 정보 부족이 있었죠. 그리고 선택에 따른 불안, 선택의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가 5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사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아닌 걸 묻고 있는 거고. 첫 번째 보면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이 있죠.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 그리고 직업 전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 전환을 하는 사람. 직업 상담에 관한 접근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직장을 처음 구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든 그리고 나면 이제 직장을 처음 구하는 이제 직업을 처음 구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어떤 이해,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직업 전환이라는 거는 기존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직장을 취업을 해서 한 30, 40대, 많게는 50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자신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지 않겠죠. 이런 분들은 조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 바뀌는 어떤 환경이나 조직에 적응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은 동일하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역할이 다른 생애 역할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직업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동기를 고려하여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인지적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 진로 문제에 대한 결정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6개의 생각하는 모자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죠? 모자가 6개가 있다 그랬죠? 색깔별로 해서 이제 6개의 모자가 있는데 이 6개의 모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다. 그죠? 지금처럼 이제 6개의 생각하는 모자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의사결정, 촉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색깔이 있다. 그죠?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데 여기서는 백색, 청색, 흑색, 황색, 빨간색이 있고 그리고 적색이 있고 여기는 갈색 이런 거는 없다 그랬다. 그죠? 주로 보면 이제 색깔도 틀리게 나오는 게 갈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는 없고 그리고 이제 색깔별로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나타내는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6개의 생각하는 모자는 의사결정 촉진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이제 행동적 상담기법, 행동주의 상담을 얘기하는 거죠. 행동적 상담기법 중 불안을 감소시키는, 알죠?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이완기법하고 함께 쓰이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요거는 뭐 우리가 체계적 둔감한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 문제에서 물론 이제 체계적 둔감하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요거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다?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나머지 강화라든가 아니면 변별학습, 모델링 이거는 학습 촉진 기법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5번째 문제는 레빈슨이 제시한 직업 상담사의 반윤리적 행동. 레빈슨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반윤리적 행동, 윤리하고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내용은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조금 풀어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그죠? 첫 번째 보면 상담사의 능력 내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다룬다.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내담자에게 부당한 광고를 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상담 비용을 청구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 직업 상담사에 대한 내담자의 의존성을 최대화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의존성은 어떻게 된다? 최소화해야 되겠죠. 우리가 내담자는 이 최종적인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담자가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너무 상담자에게 의존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문제를 보면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이해하는, 알죠?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이해하는 우리가 해석할 때 내담자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경우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상담 기법은 일단은 이야기 삭제가 나옵니다. 삭제가 있고 그리고 불확실한 인물의 인용 그리고 불명확한 동사의 사용 그리고 제한적 어투어의 사용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거는 뭐하고 관련돼 있다?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하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보실 적에 해설해 보시면 전이된 오류 정정에서는 다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3가지. 정보의 오류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한계의 오류가 있고 그리고 논리적 오류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의 오류에는 이제 삭제, 불확실한 인물의 인용, 그리고 불명확한 동사의 사용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계 오류 여기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가능을 가정하는 것 어쩔 수 없음을 가정하는 것 3가지가 있다라는 것 요거까지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슈퍼에 우리가 여성 진로 유형 중 학교를 졸업한 후 직업을 갖지 않는다. 그죠? 않는 진로 유형은 이렇게 돼 있죠.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네. 그죠? 우리가 안정적인 가사 진로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인 가사 진로 유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겠지. 그죠?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결혼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 생활을 하는 이걸 갖다 우리가 전통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절 진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다시 직업을 갖게 되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리고 불안정한 진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시행하는 이걸 갖다 우리가 불안정한 진로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8번째 문제를 보면
페서턴 등의 진로,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시된 진로 상담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상담 과정이 있었죠. 문제 해결 절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과정은 순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순서로서 맞는 것은 뭐 이렇게 해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사소통이 있죠.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나온다. 그죠? 분석.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이제 여기에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순서를 묻더라도 제일 첫 번째 의사소통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분석이 있고 분석하고 나면 통합한다. 그죠? 통합하고 그리고 가치 부여가 있고 그리고 집행, 뭐 실행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그러면 이제 분석, 종합, 실행, 뭐 우리가 집행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 준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돼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9번째 보시게 되면 포괄적 직업 상담에서 내담자가 지닌 직업상의 문제를 가려내기 위해 실시하는 변별적 진단검사가 있었다. 그죠? 진단검사.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흥미, 그리고 적성, 그리고 성숙도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포괄적 직업 상담이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츠가 있었죠? 크리츠가 있었습니다. 크리츠가 있었는데 크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포괄적 직업 상담 5가지 이론을 짬뽕해서 만든 섞어서 장점들을 추려서 만든 게 포괄적 직업 상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담의 초기가 있고 그리고 중기 그리고 말기 이렇게 나누었을 때 초기에는 우리가 5가지 상담 이론 중에서 어떤 것들이 사용되느냐 하면 인간중심하고 인간중심 그리고 또 뭐가 사용되느냐 하면 우리가 발달적 직업 상담이 사용이 된다. 그죠? 발달.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정신역동입니다. 알겠죠? 정신역동. 정신역동 직업 상담 기법이 사용이 되는 거고 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요인이라든가 특성요인 그리고 뭐 행동주의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행동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론들을 섞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걸 우리가 포괄적 직업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0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실기에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 중 부처이라면 뭐 탐전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탐전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탐색, 전환, 행동. 아닌 거는 몇 번? 계획. 이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봐주시도록 하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조금 더 가면 부처는 우리가 탐전행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탐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다. 그죠? 탐색 단계에서는 자기 개방, 그리고 흥미와 적성에 대한 측정, 그리고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불일치의 해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고, 전환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직업 세계와 연결한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일과 삶의 가치를 조사하는 게 전환 단계였고, 그리고 이제 행동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행동 단계에서는 뭐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그리고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행동 단계다라는 것 요거까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탐전행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보면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의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보딘 나왔었죠? 보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 윌리엄슨이 있었죠? 그리고 크리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윌리엄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불현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무불현흥. 무선택. 그리고 불확실한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 뭐 우둔한 선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흥미와 적성이다. 그죠? 흥미와 적성 간의 차이, 뭐 혹은 모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윌리엄스는 사람들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고 보디는 의정부에 사는 문선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5가지로 분류했고 그리고 크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흥미와 적성에 따라서 7가지로 분류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윌리엄슨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보면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이니까 요거는 우리가 불확실한 선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확신이 부족한 경우니까.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직업 무선택이 있었죠. 그리고 가치와 흥미의 불일치가 아니고 여기에서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죠? 가치라는 단어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불현흥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직업 카드가 있었다. 그죠? 직업 카드. 카드가 이렇게 있죠. 카드. 그죠? 우리가 포카 카드처럼 트럼프 카드처럼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다 이러면 경찰관에 대한 사진, 뭐 소방관이다 이러면 소방관에 대한 사진, 그리고 이제 뒤편에 보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알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업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유형마다 15장의 카드가 있고 홀랜더, 현탐의 사진관이 있었지, 그죠? 그래서 각 유형마다 15장의 카드를 가지고 총 90장이겠죠. 6가지 유형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분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막 분류를 하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막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왜 좋고 이거는 왜 싫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거는 뭘 우리가 사정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흥미를 조사하는 거잖아. 그죠? 흥미. 답은 1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을 한번 봅니다. 13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게스탈트 상담 이론에서 주장하는 접촉 경계의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묻고 있다. 그죠? 투사라는 거는 뭐냐면 투사.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거죠. 알죠?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 감정 등을 타인의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우리가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투사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전이 있다. 그죠? 반전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대하여 하고 싶은 행동을 자신에게 하는, 내가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미워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내성적이고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돌려버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그리고 융합이라는 거는 뭉쳐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로 뭉쳐져 버리는.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갈등이나 불일치를 용납하지 않는 의존적 관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여성들이 이제 애를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엄마로서 애하고 아주 밀접적인,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애하고 엄마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편향이라는 건 이제 편중되어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편중되어 있는 걸 우리가 편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외고집, 이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편향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걸 편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 그죠? 그리고 14번을 봅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내담자 중심이라고 돼 있죠.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 내담자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내담자 중심이라면 로저스가 생각이 나야 될 거고, 로저스는
사람은 성선설에 가까운 거라 그랬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아실현 경향성, 발전 경향성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자기 자신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담자는 그냥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내담자는 알아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게 내담자 중심의 상담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로저스의 상담 경험에서 비롯된 이론이다. 로저스 맞죠? 그리고 뭐냐면 상담의 기본 목표는 개인이 일관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만 제공해주면 자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정 기법을 사용하기보다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안전하고 허용적인 나와 너와의 관계. 이러다 보니까 라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라면 대표적으로 생각나야 되는 단어 3가지가 있었다. 그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공감이 있었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이 있었고 수용. 그죠? 그리고 일치성이라는 게 있었죠. 일치성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상담 기법으로 적극적 경청, 감정의 반영, 명료화, 공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렇게 있었고 내담자 정보 탐색, 조언, 설득, 가르치기 이런 것들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보를 탐색, 조언, 가르치기 이런 것들은 전부 뭐 특성 요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15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진로 우리가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틀의 원형 검사가 있었죠. 원형 검사. 원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원의 크기. 원이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원이 나타내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원 자체가 나타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향성, 변별성, 통합성 이런 것도 있었다. 그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죠. 답은 3번이네. 그죠?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다. 원의 크기니까 원을 더 크게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는 거기에 더 친밀하게 느낀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번을 한번 봅니다. 16번. 상담 및 심리치료적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는 우리가 상담에서 방해되는 상담자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수용. 받아주는 거는 좋겠죠. 알죠? 수용이라는 거는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반영. 이런 것도 좋겠죠. 그리고 뭐 일관성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도덕적 판단. 이거는 아니죠. 알죠? 너는 담배를 폈기 때문에 네가 나쁜 거야. 이거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해하는 상담은 이것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분석이라든가 혹은 뭐 충고라든가 조언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 중 가정 사용하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가정 사용하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로또에 1등 당첨됐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가정이죠. 1등 당첨됐다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뭐 집을 살 것이다. 차를 살 것이다. 아, 저렇게 행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신은 자신의 일이 마음에 듭니까? 이거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아니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답형에 대한 폐쇄적 질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당신의 직업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마음에 드는 것.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직업에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보고 그게 뭐냐? 이렇게 묻는 문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상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좋아하는 상사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상사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18번에 봅니다.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정신분석이라면 우리가 누구?
우리가 정신분석 상담이 있었다. 그죠? 정신분석 상담. 그렇게 했을 때 제시하는 불안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현실적 불안이 있고 사회적 불안 이런 건 없습니다. 현실적 불안, 그리고 신경적 불안, 그리고 도덕적 불안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언, 디귿, 리얼이니까 니언, 디귿, 리얼. 답은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 그죠? 여기서는 사회적 불안 이게 없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기억이 포함이 안 된 걸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니언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9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집단상담 기법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말하고 있는 집단원이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알 수 있게, 그렇죠?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잘 알 수 있게 돕는 것이다. 도와주는 것이고, 말하고 있는 집단원의 말의 내용과 감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리는, 알죠?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담자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즉 뭐냐면 우리가 알리면, 그죠? 이해하고 있음을 알리는, 이걸 갖다 뭐라고 했습니까? 반영이라고 그랬죠. 반영. 거울에 비추듯이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었다. 그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아덜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아덜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담자의 잘못된 가치보다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이다. 아니죠. 행동보다는 우리가 가치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담자는 조력자 역할을 하며 내담자가 상담의 주도적으로 하는, 이걸 갖다 우리가, 이거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다. 그죠?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얘기를 하는 거고, 상담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답은 3번이 되겠네. 그죠? 3번. 이게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아덜러 개인주의 상담이라면 우리가 보면 판사가 되는, 유명한 판사가 되는 사람하고 깡패가 됐던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과거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주관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보다는, 이게 안 맞는 거죠? 사회적 관심에 우리가 목표로 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뭐 그렇게 돼 있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운 내용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다라는 것만 알면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